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을유월 이무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이무가 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도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게 되면 경자년 을유월도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은 일진사주 명리학이 시작한 지 벌써 700회 되는 그러한 날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를 꾸준히 계속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중간, 아니면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혹여라도 명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를 한 번씩 찾아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명식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즉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9번째 나타나는 천간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는 물의 기운, 그래서 양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의 비유를 할 때 대해수의 비유를 하게 됩니다. 큰 바다 물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큰 대자 바다 해자 물수자 대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방울이 아니라 큰 물에 해당이 돼서 바다라든가 내지는 강호수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작은 물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개수는 양수에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음수라고 하고,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일 또 공부를 할 수 있겠는데, 임수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은 물이지만 하나는 양에 대한 물, 하나는 음에 대한 물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 그래서 임수는 대수, 큰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이고요. 개수는 작은 물, 우로수죠. 근데 이 우로수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모이면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또 바다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모이게 되면 또 다시 임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수가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임수화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제가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개수도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임수처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임수 개수를 나눠놨으니까 큰 물, 작은 물 이런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양의 물이기 때문에 충분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막 질주해 나가는 거죠. 댐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특히 저 부산 쪽에는 섬진강 쪽인가요? 뚝이 터져가지고 엄청난 물난리가 났었고요. 한탄강 쪽에도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뚝이 터져가지고 물난리를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물을 잘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 공업용수 이렇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을 갖다가 관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물로 인해서 수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다시 한번 임수는 왕했을 때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무토로서 제방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할 때는 물이 많으니까 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특히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후까지 해주게 되면은 임수는 무토,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임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임수가 될 수도 있다. 단 이것도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원령 내지는 월지가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건 좀 달리 볼 수가 있는데, 일반론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 신왕했을 때,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으로서 조우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개수는 뭐예요? 임수같이 큰 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그런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 관성인 무토 보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개수 같은 경우는 무기토 보는 것을 어떻게 돼요? 좋아하지 않는다, 꺼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고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용수 같은 음용수죠. 식용수는 음용수 같은 그런 맑고 깨끗한 물 내지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아주 맑고 깨끗한 정화수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정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물에서 이물질이 끼어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정수기를 못 쓰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맑고 깨끗한 물, 즉 청징함을 매우 생명과 같이 여기는 물이기 때문에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부유물질이 끼어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보든 기토를 보든 아니면 지지로 진술 충미토가 너무 많게 되면 수 자체가 탁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제토해야 된다. 간목으로 토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해요. 토를 제거해야 한다. 왜냐? 토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개념 드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저도 서울에 살지만 아무리 아리수라고 하죠. 아리수가 깨끗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수도관이 좀 그 수도관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은 그 물을 우리가 그냥 먹기는 굉장히 꺼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관에서 들어오는 약간의 탁기가 있는 물을 우리가 정수기로서 걸르는 건데 그 정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수에 토기가 있어서 탁수가 됐을 때는 간목이 있게 되면은 그 물을 깨끗하게 걸러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불의 옥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불의 옥잠. 이거는 탁한 물을 갖다가 불의 옥잠이라고 하는 식물이 물을 맑고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 같고요. 불의 옥잠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어떤 거죠? 우리가 먹는 그 식물 중에서 그런 거 있죠. 뭐 간에 좋다고 해서 먹는 미나리缸 같은 데 가게 되면 물이 탁할 것 같은데 미나리가 물을 걸러 가지고 굉장히 물이 깨끗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간목과 같이 물을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양수와 음수로 나누는 특징이 바로 이런데, 특징이 뭐예요? 임수는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 병화를 취용하는 것이고요, 개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기토를 쓰지 않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야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인성인 금으로 생수함이 또 필요한 것이 바로 또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개수의 핵심은 청징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의 특징은 뭐냐면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이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알아야지만 사주의 배합을 잘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뭘 봐야 된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그러한 특징의 약화식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인데, 오늘 같은 경우 임수가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금왕절은 뭐예요? 신월도 금왕절이고요. 지금 이 6월도 금왕절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6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신월에 비해서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오로지 경금이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장간으로서 들어있기 때문에 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수인 임수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유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신금이기 때문에, 신금은 제가 신금일간 할 때 말씀드렸죠. 신금일간은 맑고 깨끗한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어항 속에다가 조약들 같은 거 이렇게 물 깨끗해지라고 이렇게 조약들 같은 거 넣어 두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깨끗한 조약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걸 집어넣게 되면은 어항이 깨끗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금도 안에 들어가 있는 조약들도 깨끗하고 붕어가 살고 있는 열대어가 살고 있는 그런 물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월에 비해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12계절이 있는데 특히 가장 이 6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물도 깨끗하고 금도 깨끗한 계절이다 라고 해서 금백수청을 아주 좋아하는 계절, 그 다음에 금수쌍청이라고도 합니다. 금수쌍청을 매우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왕하게 되면은 충분한 성질이 있어서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를 해야 되는데 이 6월만큼은 무토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임수도 깨끗하게 유금도 깨끗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를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 월령이 바로 6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 6월의 임수뿐만 아니라 6월의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6월에 태어난 신금도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신금도 마찬가지고 임수도 개수 다 금수에 해당이 되는데 경금 같은 경우는 일간의 특성이 단단한 무쇠와 같기 때문에 금백수창보다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충분한 성질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지로서 다시 뭐 자수라든가 자수 내지는 뭐 해수 내지는 뭐 또 뭐가 있습니까?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으로 봐서 무토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월의 임수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병화 같은 것으로서 조후하는 것이 목화로서 배합을 맞춰서 사주 자체를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사주를 보다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임수만큼은 뭐예요? 뭘 줘야 한다? 무토를 쓰지 않고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밖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자꾸 드릴 소리가 자꾸 잡음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이렇게 길게는 못할 것 같고요. 내일 좀 조용할 때 좀 강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이렇게 잡음이 들리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요. 빨리 오늘 명식 생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는 일간과 이것도 월지의 관계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났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왕절에 태어난 것이 되죠. 그래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는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인성 중에서도 정인에 해당이 돼서 정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도 마찬가지고 6월도 마찬가지고 금수가 모두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왕자쇠라기보다는 모왕자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명식처럼 연간에 다시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고 다시 사주에 금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모왕자세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죠. 모왕자상은 어머니도 왕하고 나도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모왕자세는 어머니도 왕한데 자식이 약하다 해서 모왕자세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마보이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너무 왕하고 자식이 너무 약하게 되면 자식이 어머니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죠. 물론 이제 어머니가 부모님에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부모님 밑에 있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온당치 못하고 자꾸 남의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왕자세는 그렇게 좋은 사주국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월의 임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탁기는 없습니다. 토기가 없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탁기는 없겠고요. 연지의 자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 손치더라도 임수가 자를 받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왕해지는 것이지만 자수라고 하는 것도 그 근간에는 개수 맑고 깨끗한 개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금백수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 경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해요. 을경합이죠. 원래는 을경합금이라고 해서 금으로 화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6월에 을경합하게 되면 이것이 금으로 화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금으로 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주 전반이 금으로 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만 금으로 화하는 것인데 오늘같이 일지에 오화가 있으면 이거는 을경합금이 되지 않고 그냥 서로 을목은 경금을 붙들고 있고 경금을 을목을 붙들고 있다. 서로 이걸 뭐라고 한다? 탐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수를 생하는 거죠. 금생수하는 것인데, 금생수하는 것인데, 이 경금이라고 하는 인성이 을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얘 경금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수를 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탐합, 합을 탐하느라고 생을 잊어먹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탐합망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까지는 금백수청한 사주국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중정화로서 조후도 할 수 있다. 어떤 분들도 이거를 좌우상충에서 이 오화가 깨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시가 만약에 자시였다라고 하면 이건 좌우충이 되지만은 이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이 되지 않습니다. 오화가 그래도 보존이 되는 것이고, 단 뭐냐면 오중정화를 가지고 이 사주 전체를 조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고요. 생시에서라도 다시 목이라든가 화를 봐서 사주를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뭐예요? 목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금백수청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토를 보게 되면 임수를 제한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좌우상충이 되죠. 좌우상충.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 토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금백수청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조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자수가 있어서 오화하고 같이 충을 하게 되면 오화가 깨지기 때문에 사주 전체가 매우 한습해지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서 좀 화가 살아나는 그런 운세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해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은 되지 않죠. 단 오중정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중정화 하나 가지고 사주를 전반적으로 조후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좀 목화운을 보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주가 만약에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 무자시를 오게 되면 이 오화를 충하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론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이민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왕해져서 안 좋을 것 같지만은 오화가 인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인, 오술, 화, 국을 짓는데 이거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인오술, 술토가 없기 때문에 인오만 합해서 화국을 짓기도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지게 되면 이거는 준삼합이라고 해서 합력이 있는 걸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중의 병화를 또 취용할 수가 있겠고, 인중의 간목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사주국세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사주국세가 됐을 텐데, 오늘 이제 지지에만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잠재력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그러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울로에서 화가 인출이 됐을 때는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잠재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수운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신금 같은 것이 와서, 내지는 자수 같은 것이 와서 좌우충하거나 인신충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좋지 못한 운세를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저기 갑진시 같은 경우도 간목이 투출해서 수의 기운을 이렇게 설계해 주는 것 나쁘지 않고요. 이 진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진토는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또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진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방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토가 있어서 오히려 임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을 간목의 토를 갖다가 걸러준다. 아까 말했던 개수가 토를 많이 봤을 때는 간목으로서 토의 기운을 제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이거를 토기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또 자진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도 오산이죠. 왜냐하면 자진합하기 전에 좌우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져 있으면 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좌우충도 안 되는데 얘를 건너뛰어서 자진합까지 된다. 이거는 좀 약간 멀리 나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보냐 안 보냐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사주를 봐서 어떤 이제 문객이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 내가 시험을 보는데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거를 다 판단하기 위해서 충이 되느냐 합이 되느냐 이런 걸 다 놓고 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좌우충이 되면은
시험 합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지는 좌우충이 됐을 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좌우충이 된다라고 볼 것이냐,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충이 될까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 같은 경우도 뭐 오화에다가 사중 병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을 거고, 병호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병호시도 이렇게 되게 되면 화가 충분히 살아나기 때문에 문제될 바는 아닌데, 좀 목의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수생목, 목생화에서 통관까지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월간의 을목은 경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느라고 그렇게 썩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목이 와서 통관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용신 중에서도 통관용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각하고 목이 화를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을목은 묶여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기 때문에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칫 잘못되면 수화상전이 될 수 있는, 수하고 불하고 물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중간에서 목이 있어주면 조금 더 좋은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신 같은 경우 이거는 국세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자수에 신금까지 보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임수가 왕해져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성질이 있다, 나타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무신 이렇게 되게 되면 금백수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다시 화로서 조우하는 원칙론으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가 그래도 나름대로 오화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은 없는 능력은 아니지만, 역시나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거나 토운을 만나서 무토가 살아나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금왕절에 신금자수보기 때문에 이건 금수가 더 왕하고지고 화토가 좀 약한 명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지로 목이 와서 화를 생하거나 아니면 화토운을 만나서 조우를 하거나 토를 생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좀 괜찮은 사주국세, 무토가 투출되어 있고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사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오늘 밖에서 공사를 제가 한 건 아니고 밖에서 또 공사를 하는 바람에 좀 잡음이 있어서 들으시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잡음 없을 때 제가 강의를 하도록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